청약은 청약에 당첨되길 간절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당첨의 벽이 점점 높아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지는 남들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안타깝지만 가점이 형편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가점이 높지 않아서 추첨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조건을 맞추고 난 후에는 당첨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추첨제를 노리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횟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원하는 로또 청약은 추첨으로는 절대로 당첨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0.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첨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다고요. 어쨌든 이 당첨되기 어려운 청약에서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당첨에 한 발자국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에서 정말 90% 이상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분은 정말 청약 고수이실 거예요. 미리 알았던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사실 알고 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제가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으로도 양질의 부동산 청약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 표 하나로 끝납니다. 이 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 입주자를 500% 선정합니다. 공급 물량이 10세대이면 당첨자 10명, 예비 입주자 50명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히 예비 입주자는 가점 높은 순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일반 공급부터 보면 1순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 순으로 선정. 일반 공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지역 우선 공급도 적용하고 가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지 않지만 원래 기타 지역까지 기회가 있으니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단지는 절대로 2순위까지 가지 않죠.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한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비 입주자 선정,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다시 한번,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거고, 하나는 뭘까요?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다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모두 해당 지역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지구, 즉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서울, 인천, 해당 지역 30%, 기타 경기 20%, 기타 지역 50%로 뽑는 경기도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친절하죠? 자,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모두 해당 지역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예비 입주자는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에 특별공급을 넣어야겠어요? 안 넣어야겠어요? 당연히 넣어야죠. 왜? 내가 예비 1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다른 특별공급은 모두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점이 낮으니 손가락 운동하기 싫어서 넣지도 않고 포기하신 분들 많죠? 안 됩니다. 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요. 가점은 꼴등이라서 당첨자로는 선정이 죽어도 안 되는데 예비 1번이 될 수도 있다고. 제 주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줬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점이 낮다. 그러면 본인이 기타 지역으로 포함되는 입지까지 청약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특별공급 배점이 낮아서 포기하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넣어야죠. 왜? 예비 1번이 될 수도 있다니까. 너무 저만 간절한가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기회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청약에서 가점이 낮은 분들은 정말 청약 신청 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우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막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민간 분양에서 유일하게 소득 자산 조건이 존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자 선정은 각 소득별 유형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수로 선정하죠. 그래서 기준보다 소득이 높거나 미성년 자녀 수가 적다면 추천 공급에서 당첨을 노리고 청약을 신청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각 소득별 유형에서 추첨으로 선정하죠. 그래서 역시 기준보다 소득이 높거나 1인 가구들은 추천 공급에서 당첨을 노리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각 소득별 유형의 조건이 되는 분들도 추천 공급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추천 공급에 배정되는 물량이 한 세대도 없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24년 3월 25일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 구분에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이 추가됐습니다. 과거의 소득 구분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천공급 30%였는데요. 현재는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천공급 30%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똑같이 추천 공급 물량이 30%나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심플했죠.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물량이 10세대라면 우선공급 50%는 5세대, 일반공급 20%는 2세대, 추천공급 30%는 3세대로 아주 깔끔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15%, 5%, 35%, 15%로 소수점이 대부분 생기겠죠. 똑같이 공급 물량이 10세대라면 신생아 우선 공급의 15%입니다. 그러면 1.5세대, 소수점 이하 올림해야 하죠. 그렇다면 2세대입니다. 신생아 일반 공급은 5%, 0.5세대이니 1세대. 우선 공급은 35%, 3.5세대, 4세대겠죠. 일반 공급은 15%, 1.5세대이니 2세대입니다. 그렇다면 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는 9. 소득 구간의 배정 물량은 9세대가 됩니다. 결론은 추첨 공급 물량 달랑 1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8세대면 어떻게 될까요? 신생아 우선 공급 15%, 8세대의 15%는 1.2세대, 소수점 이하 올림해야 하니 2세대입니다. 신생아 일반 공급 5%, 8 곱하기 0.05는 0.4. 1세대, 우선 공급 35%, 8 곱하기 0.35는 2.8, 3세대, 일반 공급 15%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과 같은 2세대,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8, 소득 구간 공급 물량은 8세대로 추천 물량은 0세대가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공급 물량이 9세대일 때도 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는 9, 소득 구간 공급 물량은 9세대로 추천 물량은 0세대가 됩니다. 공급 물량이 10세대일 때부터 그나마 추천 물량이 1세대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너무 공급 물량을 적게 예를 드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서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타입별로 또 물량이 쪼개지고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쪼개지고 특별 공급에서도 5가지 이상으로 쪼개지죠. 최근 공급했던 두 단지만 비교해 볼게요. 24년 5월 17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5월 31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던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두 단지 공급 물량을 같이 봐볼게요. 먼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부터 봐볼게요. 총 공급 세대수는 409세대로 서울에서 공급하는 것 치고는 많은 물량이었어요. 여기서 특별 공급 202세대, 일반 공급 207세대에 분양했습니다. 벌써 물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특별 공급 물량만 봐볼게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총 7개의 타입이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59A 타입, 8
84A 타입을 제외하면 공급 물량이 9세대 이하라 추천 물량은 0세대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59A 타입을 제외하면 추천 물량은 모두 0세대입니다. 만약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적어서 추천 공급만 노린다면 공급 물량 0세대인 타입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이때까지 손가락 운동만 한 겁니다. 이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봐볼까요?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극단적이라 좋을 것 같아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공급 물량 자체가 적었습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68세대, 그중 특별 공급 23세대, 일반 공급 45세대에 분양했어요. 특별 공급 물량을 보면 처참하죠. 일단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84A, 84C 타입만 공급되는데요. 공급 물량은 이렇게 됩니다. 처참합니다. 당연히 추천 공급 물량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본인 소득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점제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추천 공급에 희망을 걸고 청약하시죠. 해당 타입의 특별공급 물량이 10세대 미만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0%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청약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당첨 확률과 경쟁률입니다. 대부분의 청약러들이 본인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대충 넣고 싶은데 넣고 운 좋으면 당첨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혹시 본인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그냥 뉴스에서나 보는 거고 그 로또 당첨된 사람 때문에 나도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청약도 어떤 누군가는 운으로 당첨됐기 때문에 본인도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로또는 막말로 약 84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840만 개 사면 당첨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 주마다 하고요. 그런데 청약은 어쩌다 한 번 마음에 드는 거 나오고 많아야 한 사람당 한 번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운으로 기대한다? 절대 안 되죠. 최근 로또 무순위 주축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이 접수하면서 몇십만 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특수한 경우이니 논외로 하고요. 청약 홈에서 경쟁률을 보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나온 단지는 여지없이 몇백 대 1, 몇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나쁘지 않은 괜찮은 단지의 청약들은 몇십 대 1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약러들은 로또 단지나 인기 있는 단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괜찮은 단지나 나쁘지 않은 단지에 몇 번 이상 넣으면 당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이니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쉽게 보이는 표면상에 보이는 경쟁률이 전부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와요. 그래서 청약하지 말라고? 당연히 아니죠. 청약은 무주택자의 희망인데요. 그런데 그 희망은 정말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약 당첨 경쟁률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약 결과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앞으로 올려드리는 청약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자, 제일 먼저 개념 하나만 잡고 갈게요. 청약 용어 중에 해당 지역,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용어들을 같이 사용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 당해 지역, 주택 건설 지역이 같은 뜻이고 기타 지역, 인근 지역, 기타 인근 지역이 같은 뜻입니다. 저는 해당 지역, 기타 지역이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당 지역은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적은 내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증을 따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타 지역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범위 안에서 주택 건설 지역을 해당 지역,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을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 건설 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당해 지역은 진주시, 기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됩니다. 기타 지역 외에는 청약 불가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도 화성시일 경우 당해 지역은 당연히 화성시, 기타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타 지역 외에는 청약 불가하고요. 이해하셨죠? 청약에서 해당 지역, 기타 지역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가 경쟁이 있을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는 청약이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100%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나 2순위로 넘어가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단지들은 여지없이 1순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예외인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데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30%, 기타 경기 20%, 그 외 수도권 지역 50%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 신도시에 청약이 있다면 인천광역시 50%, 서울 및 경기도 50%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서울 및 경기도 50%에는 당연히 인천광역시 50%에서 낙첨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청약이 있으면 경기도 과천시 30%, 경기도 20%, 수도권에서 50%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연히 상위 그룹에서 낙첨한 사람들은 하위 그룹에 포함됩니다. 과천시 거주자는 30%, 20%, 50% 3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거주 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 공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면적별 당첨자 선정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규제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가점 70%, 추첨 3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80%, 추첨 20%, 비규제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0%, 추첨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역, 면적별 당첨자 선정 비율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기타 지역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숫자를 대입하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여드리죠. 생색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경쟁률 결과는 제가 한 땀 한 땀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넣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청약단지의 경쟁률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생각으로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주까지 엑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경쟁률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었습니다. 엑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서식이 계산 중 가장 긴 서식인데 장난 아니죠. 단순하게 비율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한 값에서 소수점은 올림이라 모든 계산이 2배 이상 걸렸어요. 그만큼 정말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됩니다. 생색은 여기까지 내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특별공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청약 결과를 대입하기 전에 편한 숫자를 대입해서 알려드릴게요. 공급 세대수는 100세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제외하고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각각 25세대씩 배정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대략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각각 100명 접수, 생애 최초는 각각 500명, 노부모 부양은 각각 1000명으로 해볼게요. 제일 먼저 제일 자주 나오는 해당 지역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만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비율이 다르게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해당 지역 100%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해당 지역에서 배정 세대를 나누면 되겠죠. 경쟁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100% 선정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단지라면 당연히 기타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경쟁률은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복잡해지는 대규모 택지지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50%, 인천 50%. 이제 서울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거의 없죠. 검단 신도시 등 아직 조금 남은 인천이 해당 지역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쟁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지역 100%보다 거의 2배나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다음은 해당 지역 30%, 기타 경기 20%, 기타 지역 50%. 수치는 똑같이 하고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경쟁률이 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느껴지시나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중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과천. 먼저 청약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특별공급에 3만 명이 넘게 접수를 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단지예요. 이렇게 특별공급은 단순하게 접수 건수만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경쟁률은 알 수가 없겠죠. 디테일한 경쟁률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총 접수 건수는 무려 35,360건, 전체 경쟁률은 154.1대 1이나 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치고는 정말 미친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디테일한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최고 856.6대 1이에요. 경쟁률이 미쳤습니다. 이걸 보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해당 지역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사 가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볼 건데요. 바로 실제 청약을 대입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해당 지역 100%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볼게요. 최근에 청약했던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청약률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앞으로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여드릴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순위만 넣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단지는 절대로 2순위까지 안 가기 때문이죠. 여기서 디테일한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단지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죠. 이렇게 일반 공급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에 따라 또 해당 지역의 100%, 50%, 30% 공급하는 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앞으로 결과값만 보여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때 보여드렸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여드릴게요. 청약홈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타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깔끔해 보이지만 타입이 많아지면 뭔지 못 알아볼 정도로 헷갈립니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죠? 디테일한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경쟁률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해당 지역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 모르셨을 겁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해당 지역의 위력은 압도적입니다. 또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를 제외하면 모두 가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소득 구간별 공급 물량까지 따로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추첨제에 1주택자 물량 25%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략 없이는 절대로 당첨되지 않습니다. 그냥 운으로 되길 바란다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상품은 정말 죽어도 당첨 안 돼요. 반드시 꼼꼼하게 전략을 짜서 당첨 확률을 끌어올려야만 당첨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엑셀 고수분이 계셔서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